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분기 전력기기 리뷰와 에너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 드디어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전력망을 둘러싸고 대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에너지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에너지 시장을 놓고서 보면은 총 3가지 정도 중요한 공약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전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렴한 전기를 미국인들한테 공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대부분 중국이라던가 한국, 대만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그것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저렴한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렴한 전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통적으로 초당적으로 공감하는 바였어요. 근데 방법론 측면에서 좀 달랐던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일 앤 가스, 화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꼽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 만큼 오일 앤 가스 쪽 투자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ESG 철폐인데요. 네. 사실은 지난 정권,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ESG 많이 강화를 하면서 ESG 펀드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ESG 펀드 런칭되고 거기에 돈이 몰리고 그 돈들이 사실 태양광이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도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대로 제가 워딩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급진 좌파 ESG로부터 미국인들한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퇴직연금 계좌들이 있잖아요. 미국인들도. 네. 그것들을 투자자들의 수익률만 고려를 해야지 왜 ESG를 생각을 하냐. 이거 가지고 월스트리트라든가 고용주들이 정치질을 하려는 거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ESG 펀드가 많이 런칭이 됐는데 트럼프 들어서고서는 아마도 ESG 펀드 자금 모집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태양광 풍력들 수급이 많이 좋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에너지 독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사우디라던가 이란 이런 중동 정세에 미국인들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인데 바이든 정권 들어서는 저 수출 터미널들 건설되는 것들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론자들이 천연가스 역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데 이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잠깐 멈췄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만큼 앞으로 이 LNG 터미널이 많이 건설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천연가스 주식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렇게 LNG 터미널이 건설이 되면은 피팅 업체라든가 관광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또 저렴한 전기와 또 ESG 철폐 그리고 에너지 독립까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력망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다뤄보자면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려는 수요도 있고요.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앞으로 또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또 전력망 투자 확대를 이루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신규 송배전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0월에 지지난달이죠. 미국 정부가 한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왜 이렇게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력망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부 쪽에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의 산맥이 많으니까요. 네. 남부 쪽에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발전소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야죠. 서부와 동부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번에 발표된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얼핏 보기에도 중부와 남부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서 서부와 동부를 이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던가 산업이 밀집된 곳들이 서부와 동부잖아요. 네. 여기를 다 이어주는 게 이런 송배전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제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텍사스에 있는 서던 스피릿이라는 프로젝트에 더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요게 건설이 되면은 네. 텍사스는 외부 전력망이랑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외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 겨울 폭풍 때문에 네. 우리가 겨울 폭풍이 때문에 다들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갇혀가지고 테슬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고에다가 네. 이제 주차를 해가지고 이제 살았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겨울 폭풍 자연 현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할 때 외부로 이제 공급을 못 받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런 서던 스피릿 장거리 송배전망 프로젝트가 건설이 되면은 텍사스도 외부랑 이제 전력망 교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전력망 안정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전력망 건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유의미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 총론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론으로 개별 기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보면 사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좀 레벨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 좀 컸습니다. 3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추석이 있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조금 둔화가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환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좀 레벨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한번 짚어봤고요. 개별 기업으로 보면 먼저 현대일렉트릭인데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환율 효과가 조금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일렉트릭이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갔는데 이번 3분기 때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좀 내려간 영향인데 지금 다시 환율이 1,400원 지금 뚫고서 1,500원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현대일렉트릭처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이제 상저하고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사실 효성중공업이 좀 둔화가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홍해에서 물류 사태가 터지면서 납기가 지연이 됐었거든요. 상반기 때 못한 거를 하반기 때 많이 들어가면서 효성중공업은 하반기 때 많이 레벨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제 고객사 투자 지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SK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LS 일렉트릭이 따라가지고 전력기기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투자가 살짝 지연이 되다 보니까 3분기 때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3분기는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면서 성장이 둔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력기기주 슈퍼사이클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또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실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때린 네. 용인이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지금 20년 만에 전력 수요 변곡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GDP가 20년 동안 쭉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는 평탄했습니다. 정확히는 연평균 성장률이 0.5%였는데요. 전력 수요가 사실은 증가하지를 않았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3국으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량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뭐 대외적인 변수, 뭐 환율이라던가 관세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이 상당히 길게 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이클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놨는데 네. 빨간색 점으로 쳐놓은 데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사이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여름이고 사이클 확장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초여름은 아니고요. 조금 중반부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업체별로 증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외나 국내 업체들이 증설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증설 물량이 이제 조금 쏟아질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픽으로도 일진전기를 제시를 드리는 이유가 사이클이 조금 중후반부에 온 만큼 세컨티어 업체인 일진전기에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진전기 관련주 탑픽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또 3사가 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단 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반기에는 또 증시를 이끌어줬었잖아요. 이 3사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버텼던 게 전력기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실 사람들이 전력기기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대외적인 정치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력기기 같은 업체들을 글로벌하게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전력기기 회사들이 지난 15년 동안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졌다 보니까 다들 도산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해외 기업들 같이 리서치를 하는데 한국 업체만한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퓨어한 전력기기 업체이거든요. 근데 해외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전력기기 사업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전력기기 사업, 그리고 뭐 가스터빈 사업, 그리고 해상풍력, 육상풍력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은 상당히 퓨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세 흐름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의 픽이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전력기기 업체들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진전기를 오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진전기를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캐펙스, 증설 효과입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네. 이제 중공업 부분의 수주 잔고인데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북투빌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수주 잔고를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지금 일진전기는 5.0배까지 올라갔는데 이 말인즉슨 5년치 일감이 다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업체들 현대일렉트릭이나 해외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 북투빌 레이시오가 3배밖에 쌓여 있지는 않아요. 일진전기가 왜 이렇게 높냐면은 이 고객사들이 홍성 제2공장 가동 조건으로 주문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주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증설이 되고 그 증설 효과로 인해서 수주를 많이 쌓아놨다 보니까 이 수주 잔고가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순간부터는 손익계산서가 많이 개선될 걸로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 2조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수주 잔고가 매출액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될 테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개선될 거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수급적인 이유인데 조금 더 비싸게 사줄 주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아직 MSCI 지수에 일진전기는 편입이 안 됐거든요. 패시브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올라가면은 사실 지수에 포함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ETF 수급도 기대할 수 있고 외국인 지분율로 봤었을 때도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비하면은 일진전기가 상당히 레벨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가총액 올라가는 만큼 외국인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진전기를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중원부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요약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캐펙스 증설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가 측면에서도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세컨티어 업체들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를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미국발 훈풍 속에서 전력 인프라주가 다시 한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이야기까지 한번 곁들여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2분기 때, 사실 3분기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전인데 2분기 때 GE 버노바라던가 지멘스 에너지 측에서 갑자기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어닝콜을 들어보니까 네. 경영진들도 이렇게 사이클이 좋은지 예측을 못 했었대요. 왜냐하면은 미국만 좋은 줄 알았는데 유럽 역시도 이제 사이클이 전력기기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럽이 좋아졌냐? 이게 조금 시간이 약간 전인데 러우 전쟁 때문이에요.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의 전력망 안정성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네. 유럽을 통합해가지고 모두 다 전력망을 연결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한 캐펙스가 들어간 게 사실은 올해 2분기 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사이클이, 지역적인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이클 진앙지는 미국인데 지금 유럽 역시도 확장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이클이 상당히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자신감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시장까지 전력기기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한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